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강아지 미용 일을 하고 있는 33살 싱글녀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일본에서 강아지 미용 관련 공부를 했고, 한국에서는 6년 전에 들어와 샵을 차렸어요. 감사하게도 요즘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일에 열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을 했었을 겁니다. 남들은 손해 없이 파혼한다는데 저는 상견례 다 하고 혼수 예단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식 딱 2달 남기고 파혼한 거라 신혼여행 계약금이며 식장 계약금이며 여러 가지로 손해를 좀 보긴 했습니다. 예비 신부님들은 혼수나 예단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 많으시죠? 요즘엔 예단 예물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긴 하죠. 결혼하면서 혼수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간혹 문제가 커져서 파혼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예비 시댁에서 요구한 과다 논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예비 남편과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나 2년 정도 사귀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많고 금융권에서 일합니다. 둘 다 나이가 30이 넘었고 독신주의도 아닌 이상 서로 마음만 맞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 서둘러 결혼하려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꼽으라면 단연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일 겁니다. 물론 연애 기간 동안 서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여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사귀는 동안은 따로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기에 상대방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남자친구 가족을 만나러 가기로 했을 때는 전날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평소 싹싹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었지만 아무래도 예비시댁은 다르니까요. 아마 잘 보이려는 마음이 커서 생기는 긴장이겠죠? 하지만 그런 제 걱정과 달리 처음에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키도 있고 인물도 그리 빠지지 않는 편이라 일단 흡족해 하시기도 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미리 들은 게 있으셨던 건지 저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고요. 일본에서 애완견 미용 자격증 공부했다며?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겠네. 그래도 부모님이 뒷바라지 다 해주신 거 보면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신가 봐. 저에 대해 궁금한 게 당연히 많으시기도 했겠지요. 특히 제 수입이 얼마인지 부모님이 여유는 있는 편인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부모님이 재산이 좀 많으시긴 합니다. 아빠가 사업을 오래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평생 하신 일로 재산 일구셨고 저희 3딸들 다 공부시키고 자리 잡게 해주셨어요. 제가 막내라 저만 시집 가면 아빠 할 일은 끝이라고 우스갯소리도 자주 하셨고요. 하지만 대놓고 네, 저희 집 잘 살아요. 아빠가 돈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할 예비 며느리는 없잖아요. 최대한 겸손하게 예비시모 궁금증에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저 공부 다 시켜주시고 가게 차리는 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이제 제가 돈 벌고 있으니까 부모님 용돈도 드리면서 조금씩 효도하고 있고요. 그러니? 한 달에 너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 거야? 요즘 자영업자들은 월 1,000은 기본이라던데. 너 모아놓은 돈은 꽤 되겠구나? 네, 많지는 않고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결혼할 정도로는 모아놓은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말에 대답을 해드렸더니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버는 돈은 얼마인지, 집에 빚이 있는지, 언니들의 직업이 뭔지 세세히 물어보시는데 저는 무슨 호구조사 받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일일이 대답하기 불편한 부분은 적당히 둘러대며 대답을 피했더니 그 부분을 상당히 언짢아하는 눈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이 어렸고 미혼이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 친구가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예비시댁에 미리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기에 서로 초면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는 이미 저에 대해 남자친구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질문이 저를 곤란하게 한 것과는 별개로 저는 신우의 눈빛에서 뭔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제 인사를 받고 고개를 까딱하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는 건 기본이었고 저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것을 옆에 있는 예비시모에게 귓속말을 그렇게나 하더라고요. 살짝 기분 나빴지만 대놓고 제게 무례한 언행을 한 건 아니라서 남자친구에게 따로 얘기는 안 하고 저도 첫 만남은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인사를 마치고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했었는데 신혼집과 예단 예물에 대해 대충 의견을 조율하셨어요. 그때 예비시댁에서 감사하게도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깜짝 놀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돈을 보태겠다 하시니까 한사코 그럴 필요 없으시다면서 나중에 예단이나 혼수를 저를 통해 전달하겠다 하셨고요.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상견례 마치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모 자리랑 신우 자리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처음 봐서는 잘 모르겠구나. 근데 요즘은 남자 쪽에서 저렇게 집 해준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야. 선뜻 집 해주겠다 하는 거 보면 박서방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는 편인가 봐. 글쎄, 집에 가봤을 때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해주신다 그러면 고마운 거지 뭐. 나는 우리 둘 힘으로 전세부터 시작해도 상관없긴 해. 원래는 우리 힘으로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남자친구가 재혼이라면서 하는 데까지 해주고 싶다 그러셨대. 그래도 처음부터 집을 사서 시작하면 좋긴 하지. 일단 출발이 다르니까. 그래도 혹시나 집 문제 때문에 우리 쪽에서 비용을 보태라고 하시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꼭 얘기해라. 엄마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사실 나중에 너한테 줄 아파트 그거 결혼하면 주려고 했거든. 근데 시댁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시댁에서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 그럴게 엄마. 근데 시어머니가 설마 집 해준다고 하시고는 혼수를 어처구니 없이 요구하시려는 건 아니겠지? 시댁에서 해주는 거에 보통 10% 정도는 예단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 계약하고 나서 엄마한테 꼭 얘기해. 예단은 어찌 했으면 좋겠는지 시어머니랑 미리 상의해서 엄마 알려주렴. 하긴 요즘은 대부분 현금 예단으로 다들 한다더라.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막내라 남부럽지 않게 결혼 준비를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혹여 시댁에서 집 마련이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감수하고 지원해 주실 의사가 있으셨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하자 친정엄마는 예단이랑 혼수를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라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 때 결혼 날짜를 가을로 잡은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신혼집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살 집을 시댁에서 해주신다고 해놓고는 계속 말이 없으시길래 답답한 나머지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신혼집부터 먼저 계약해야 혼수니 뭐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빠 어머님은 별다른 말이 없으신 거야?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집은 해주시기로 한 거니까 조만간 얘기가 있으시겠지. 근데 우리 부모님이 집 사줄 능력까지 없으셔서 말이야. 대충 우리가 보태서 전세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 우리 부모님은 사주신다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럼 다시 말씀드려야겠네. 혹시 내가 돈을 보태야 하는 거면 미리 말해줘. 우리 엄마도 참... 분명히 나 집 해줄 만한 능력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무슨 배짱으로 집을 해주겠다 그러시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어머님이 여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지. 그럼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거야? 제가 걱정하니 예비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아파트 대출금도 아직 내가 갖고 있는데 뭐. 아직 아버지가 돈을 버시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어. 집 문제는 내가 어머니랑 상의해보고 얘기해줄게. 저는 남자친구 집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일단 예비 시부모님은 대출 낀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경기 남부 쪽에 노후 대비로 마련해 놓은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노후가 완벽히 대비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는 않은 형편인 듯 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한창 사업 잘 되실 때는 백화점 VIP까지 할 정도로 잘 살았는데 10년 전에 한번 휘청거린 후로 가세가 많이 기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저희 친정집이 월등히 잘 사는 셈입니다. 부모님 두 분 노후 확실하시고 아파트에 건물에 현금 자산도 꽤 되시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알게 되고 나서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얼마 후에 예비 시모가 저를 부르더니 신혼집을 보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바빠 오지 못한 나머지 저와 예비 시모 시누이 이렇게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이미 살 동네는 정해놨던지라 그 동네를 어디 갈 것인지 나름 생각해놨고 어머니와 상의를 해야겠다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막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살 집은 내가 몇 군데 미리 알아놓은 곳이 있어.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다.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돼. 어머니는 이미 부동산에 알아놓은 매물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다른 아파트는 볼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알아보셨다는 아파트가 지은 지 얼마 안 된 주상복합으로 이 동네에서는 꽤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GTX가 개통될 예정인 곳이기도 하고 매매가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인 곳이었어요. 한 3군데를 둘러봤는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집을 말하라고 하길래 그중에 제일 눈에 들어왔던 집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그 집으로 내가 부동산이랑 얘기해서 마무리 지어놓으마. 여기 얼마나 비싼지는 네가 더 잘 알 거야. 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이 정도 동네에서는 살게 해줘야 내가 마음이 좋지. 어머니, 근데 오빠 말로는 어머니가 집을 사주실 만큼 형편이 안 되신다고 들어서요. 전세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친정 부모님이 매매 비용 보태서 해주실 의향도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너무 비싼 곳으로 무리하실 필요 없고요. 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럼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줘야 하는 거잖아. 나는 그건 싫다. 나중에 너희 둘이 벌어서 다른 집 살 때 그렇게 하고 이건 내 명의나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편하실 대로 하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댁에서 해준다는 집은 누구 명의로 하든 크게 상관없었어요. 물론 저나 친정 부모님 돈이 들어간다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계약은 안 하셨지만 부동산 직원과 따로 약속을 잡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예비 시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언니는 좋겠네요. 요즘 이렇게 시댁에서 집을 턱턱 해주는 게 어딨어요? 반반 결혼이라고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집 해주는 대신 언니는 혼수랑 예단 정성껏 해와야 하는 거 알죠? 조만간 엄마가 말씀하실 거예요. 언니 제대로 안 해오면 저 시누이 짓 할 거니까 진짜 신경 써서 해와야 해요. 예비 시누이 그 말 듣고 좀 뜨악하긴 했습니다. 집 사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시누이한테 제가 인사치레 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집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2주쯤 후인가 어머니가 저한테 집 계약을 했다는 문자를 보내셨길래 감사 인사를 드렸고요. 그런 제가 죄송하지만 계약서를 보내주실 수 있냐 말씀을 남겼는데 어머니가 순간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계약은 아들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무엇에 쓰려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냐며 화를 내시기에 일단 알았다 하고 더 이상은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집 문제가 제 파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죠. 나중에 저는 신혼집 계약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일을 저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건 제 불찰이니 나중에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른 셈이고요. 어쨌거나 집 계약은 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고 난 직후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시모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예비 시모가 그때부터 결혼 준비 과정과 예단이며 혼수를 하나하나 참견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예비 시모가 간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비 신랑과도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혼식장을 잡는 것부터 뭐 하나 저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집 계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제게 따로 연락을 하셔서는 이러셨습니다. 내 친구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한 예식장이 있는데 거기 음식이 참 괜찮더라. 너 오늘 시간 되면 나랑 한번 가보지 않을래? 제가 예약 손님이 있어서 6시 이후에나 시간이 나는데요, 어머니. 예식장은 제가 몇 군데 생각해 놓은 곳이 있어서요. 저희가 알아서 하고 말씀드릴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너희 결혼이 니들 손님인 줄 아니? 다 부모님 손님인 건데 당연히 내가 어디서 할지 결정해야지. 너 시간 안 되면 내가 가서 보고 오마. 이러시더니 시누이랑 같이 예식장을 알아보고 오시고는 가계약금까지 내고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비 남편에게 얘기해서 중재해달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이기지 못하더군요. 예식장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드레스고 웨딩 촬영이고 전부 어머니 입맛에 맞게 해야 할 판이야. 오빠가 이런 건 확실히 해줘야 내가 곤란하지 않는 건데 정말 너무 속상하다. 제가 속상한 속내를 내비쳤더니 그때는 남자친구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은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고 하자. 나머지는 그런 일 없도록 내가 중간에서 다 막아볼게. 엄마가 결혼식장은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믿지는 않았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제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식장부터 예비 시모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정말 TV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제 앞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결혼식장을 본인 마음대로 정하고 나서 저를 따로 집으로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도 아닌 저만 부르셨기에 저는 엄청 긴장하고 갔었어요. 예. 예단이랑 혼수 문제 좀 상의해보려고 보자고 했어. 근데 내가 대충 목록을 좀 추려봤거든? 엄마랑 가서 상의해봐라. 오늘 온 김에 백화점 가서 한번 둘러보기라도 했으면 하는데 너 시간 괜찮지?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제게 건넨 A4 용지에는 혼수와 예단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TV에서만 보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 있으니 말이죠. 천천히 종이에 적힌 물품을 확인해 봤는데 한 번 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품 하나하나에 어디에서 사야 하는 건지 브랜드와 가격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가구는 소파와 침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나라 브랜드도 아닌 수입 브랜드였고요. 가전은 최신 사양으로 가장 비싼 게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예단은 가족들 이름 옆에 현금으로 얼마 해야 하는 건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대충 어림짐작 해봐도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어머니가 적어온 목록 보면서 얼이 빠져서는 할 말을 잃었는데 예비 시모가 백화점을 가보자며 채근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나 궁금해서 일단 따라가 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백화점에서 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스케일이 크신 건지 유명한 브랜드 들어가서는 저더러 남편 시계로 해줬으면 한다고 하며 보여준 모델이 있었는데요.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고르는 것들이 전부 100단위는 기본이더군요. 그래서 저 예물은 얼마나 좋은 거 해주시려나 해서 물어봤더니 저더러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서 너 마음에 드는 디자인 있으면 잘 봐라. 그거 종로 귀금속 거리에 가서 얘기하면 똑같이 카피 제품 만들어주니까 괜히 비싼 돈 주고 백화점에서 할 필요 없어. 그게 다 브랜드 값 아니면 뭐겠니? 이러시네요. 그러면서 왜 아들 시계는 1,000만 원이 넘는 걸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의사나 판검사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 하나 사람 좋아 보이고 나랑 잘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하려 마음먹는 것이었는데 왜 그 사람 부모에게 이런 황당한 요구를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엄마는 제가 해달라고 하면 다 맞춰주자고 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친정엄마에게 그 목록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큰언니, 둘째 언니 시집 갈 때 저만큼 해갔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큰형부는 닥터고 작은형부는 변리사예요. 그런데 언니들 옆에서 지켜본 바로 저처럼 혼수예단 목록 받아온 건 본 적 없었고요. 전세 시작하겠다는 거 엄마 아빠 도움으로 집 사서 시작했지만 저처럼 휘황찬란하게 혼수랑 예단 해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고민했어요. 당장 남자친구에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혹여 싸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최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혼수 준비는 잘 돼가니? 엄마가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하며 보채 씨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잠까지 설치는 일이 부지기수라서 결국 남자친구에게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엄마한테는 보여드리지도 못했어. 전부 계산해보니까 그 돈만 1억 가까이 되는 돈이더라. 나는 결혼 비용 다 포함해도 그렇게까지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 오빠가 어머니께 혼수만이라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야? 전부 비싼 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저는 남자친구가 제 말을 따라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하는 말이 어머니가 목록 보냈다 얘기하시던 게 그거였구나. 근데 어차피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사업이랑 재산은 나이 드시면 우리한테 물려주실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장남이라 며느리한테 기대하는 게 많으셨나 봐. 그냥 그 정도는 우리 어머니 하자는 대로 맞춰주는 게 어때? 너희 집이 그 정도 돈 쓴다고 휘청거리는 집도 아니잖아. 이러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은 집이라도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도 인생 바쳐서 마련하신 재산인데 딸이라고 당연하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오빠 혹시 어머니한테 우리 부모님 그 정도 하실 능력 된다고 받을 거 받으라 뭐 이딴 식으로 전달한 건 아니지. 제가 화를 내자 남자친구는 아니라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야. 절대 아니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일단 네가 정 싫다니까 내가 엄마한테 말씀 잘 드려볼게. 결국 남자친구가 중재를 하고 나서 신혼집에 들어가는 가전은 우리가 예산에 맞춰 하는 걸로 조율을 했습니다. 현금 예단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물 역시 저희가 원하는 브랜드에서 딱 하나씩만 하는 걸로 조율했고요. 그랬더니 어머니와 신우가 합심을 해서는 저한테 툴툴거리긴 했습니다. 우리가 10억이 넘는 집을 해주는 건데 너는 어찌 이런 거에 계산을 하고 그러니? 아들이 고집부리니까 내가 양보는 하겠지만 너는 이러면 시집 정말 잘 오는 거다. 새언니, 제가 그랬죠? 혼수랑 예단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신경 써달라고요.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그냥 하고 나서 좋은 말 듣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찌 대꾸를 해야 하나 난감해 하는데 그나마 남자친구가 나서서 그만하라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저한테 뭐라고 말은 못하더라고요. 일단 혼수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하고 넘어갔는데 신혼가구와 가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신혼집의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를 않아 가구 치수를 재거나 자리 배치를 미리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심 끝에 예전에 어머니와 집을 보러 갈 때 갔던 부동산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세입자에게 말해서 집에 가볼 수 있는지 부탁을 해보려고 부동산에 갔을 때의 일인데요. 그날 저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주상복합 계약하셨거든요. 김덕희 씨요. 그래. 당연히 기억하지. 그날 같이 온 며느님이시구나. 근데 어쩐 일이세요? 저는 어쩐 일이냐며 묻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용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실은 가구랑 가전이 들어가야 하는데 집은 제대로 못 봐서요. 사이즈랑 제어하는데 혹시 지금 볼 수 있는 공실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 집 들어가는 집 세입자분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저희 어머니가 전세 안고 사신 거니까 계약서 보면 아마 세입자분 연락처 알 수 있을 텐데 어머니가 저한테 계약서를 안 보여주시네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겁니다. 새를 안고 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님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 기억으로는 매매 계약이 아니었는데?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다른 건이랑 헷갈리시는 건가 싶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푸른 아파트 211동 1502호예요. 제가 동호수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분명 어머니가 매매 계약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서류를 한참 찾아보시더니 이러는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 며느님이 뭔가를 잘못하셨네. 211동 1502호 그거 월세 계약이야. 보증금 6천에 월 120인데? 아니 대체 며느님은 그걸 왜 매매 계약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봐. 내가 계약서 사본 가지고 있는데 김덕희 씨가 시어머니 이름 맞죠? 아들 이름은 박재규잖아. 내가 확실하게 기억한다니까. 둘이 와서 옥신각신하다가 아들 이름으로 계약한 것까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거짓을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은 저는 일단 사태 파악을 해보려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매매로 알고 있었던 신혼집은 월세 계약이었고 계약자는 심지어 제 남자친구라는 말이었죠. 즉 예비시댁 식구들이 다 짜고 저를 속였다는 거죠. 저는 부동산 사장님이 건넨 계약서 사본을 한 장 사진으로 찍은 후 황망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장님은 무슨 일이냐며 저한테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으시더라고요. 소문 낼 일 뭐 있나 싶어 아무 말 하지 않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돈 없으면 형편껏 전세나 월세 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화가 나는 건 사실을 저한테 감추고 굳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수며 예단을 1억까지 요구한 것도 웃겼고요. 이건 뭐 거의 사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결혼은 때려치우기로 마음 굳혔고 막 남자친구 놈한테 만나자는 전화를 하려는데 참 얄궂게도 그때 마침 예비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참 우습죠? 전화를 받았더니 당장 만나시자 그러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는 너희들 결혼 못 시키겠다. 너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차라리 잘 된 일이지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도 예비 시모에게 할 말을 다 하고 끝내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시모 옆에 시누이도 같이 앉아있대요. 근데 둘 다 똑같은 표정으로 팔짱까지 끼고 앉아서는 저를 쏘아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비 시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네요. 내가 지난번에는 아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그냥 너를 보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보자고 했다. 네 말대로 하자면 우리가 해주는 집값에 10분의 1도 안 하는 거잖아? 내가 다 계산을 해봤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벤츠 2대만 해와라. 현금 예단이니 뭐니 다 생략해도 좋아. 차라리 외제차로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야.
우리 집 차가 오래되기도 했고 또 네 시누이 출퇴근할 때도 한 대 필요해서 2대 해달라는 거다. 최고급 사양만 아니면 1억 5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니들도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시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저를 보면서 언니 생각에도 그게 나을 것 같죠? 쓸데없이 예단님을 이런 거 다 없는 걸로 하는 게 낫다니까요.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딱 깔끔하게 차 2대 받고 끝내자고요. 저는 시누이 말까지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혼수로 외제차를 2대 해오라 그거네요? 집이 10억짜리니까 그 정도 하는 건 싸게 먹히는 거다. 그럼 어머니, 집이 1억짜리면 1,000만 원만 하면 되나요? 아니지. 6천만 원이면 저 600만 하면 되는 거네요? 눈 부릅뜨며 따져 물었습니다. 제 입에서 6천만 원이라는 말을 듣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당황하시더라고요. 뭐, 어머, 얘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해주는 거에 어느 정도는 맞춰달라는 거야. 뭐 문제 있니?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미룰 것도 없이 가방에서 그 아파트 계약서 사본을 꺼내 예비 시모와 시누이 눈앞에 펼쳐줬습니다. 제가 이거 모를 거라 생각하신 건가 봐요? 그 집 전세도 아니고 매매도 아니고 월세 계약이라면서요?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형편에 맞춰서 하라고 했으면 좋았잖아요. 제가 오빠 돈 보고 좋아했으면 만나지도 않았어요. 왜 잘나지도 않은 오빠 장가 보내면서 이상한 욕심 부리시는 거죠? 어머니가 본인 아들 앞길을 왜 막으시냐고요? 제가 쏘아붙이자 어머니와 시누이는 동공이 마구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얘,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너 부동산 가서 확인한 거니? 나 못 믿어서? 그게 아니고 일단 월세 계약해서 살다가 나중에 여건되면 매매를 돌려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혼수 요구한 거 아니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 하면서요. 저 이 결혼 못하겠다고 직접 말하려고 여기 오기 싫었지만 온 거예요. 근데 설마 저한테 차까지 2대 사오라고 하실 줄은 몰랐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상상도 못했어요. 어쨌든 제 생각에 확실히 세기를 박아주셨네요. 저 파혼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들한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어차피 각자 손해본 돈 있으니까 이건 서로 감수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끝내죠. 제가 자리를 뜨려 하니 시모는 개거품을 물면서 제 앞을 막아서는 겁니다. 예!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뭐 네 말대로 집은 내가 잘못했다만 그렇다고 날 때까지 정한 혼사를 마음대로 깨버리려고 하니? 어른 앞에서 네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쨌든 앞으로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일은 못 들은 걸로 하고 결혼은 너희 하던 대로 준비해라. 아니요, 어머니. 그럴 순 없죠. 제가 몰랐다면 모를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저를 속인 거 알았는데 이런 집안에 왜 제 발로 들어가겠어요? 저희 부모님께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더 할 말은 없네요.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시누이와 시모를 뿌리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굳이 목이 터져라 말해봤자 자기 잘못을 합리화할 사람들인 게 뻔해서요. 더 이상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 집을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 놈한테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군요. 내가 다 설명할게, 지훈아. 너한테 거짓말을 하려던 게 아니야. 나도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자. 집이고 뭐고 다 없던 걸로 하고 우리 힘으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 네가 원하면 우리 가족이랑 연락 끊고 살 수도 있어. 어? 제발 파혼 생각은 말아주라. 필요 없어. 이미 오빠까지 나 속였다는 거 다 알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찾아올 생각하지도 마. 그냥 이대로 끝내자. 나는 오빠네 엄마한테 내 할 말은 다 했어. 부탁인데 오늘 이후로 나 괴롭히는 일은 없게 해줘.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 없던 걸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너무 황당해 하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토닥거리며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자고 하신 반면 엄마는 너무 분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뭐 그런 사기꾼 같은 집구석이 다 있니? 이게 조상이 도운 게 아니면 뭐겠어. 내가 박서방을 얼마나 믿었는데. 사람 하나 괜찮은가 싶어서 너 보내려고 한 건데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 세상에. 근데 꼴랑 월세 계약해놓고 너한테 혼수로 1억이 넘게 요구를 해? 하다 차까지 사달라는 건 뭐야 대체? 너한테 대체 왜 그런 거래? 엄마 그만해요. 나한테 왜 그랬겠어. 우리 집 좀 살만하니까 아들 장가 보내면서 한몫 챙기고 싶으셨겠지. 그래도 지금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멍청해서 몰랐던 것도 있어.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딱 눈치챘어야 했는데 괜찮겠지 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지 뭐야. 예약한 거 전부 다 취소할 거야. 엄마 아빠도 속상하시겠지만 저 믿고 그냥 지켜봐 줘요. 결국 저는 2년간의 연애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결혼 준비하던 거 모두 제 손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나마 신혼여행은 예약을 안 해서 다행이었네요. 계약금 손해본 게 있지만 어쩔 수 없죠. 비싼 값 주고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파혼 통보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 오는 일 없게 해달라 했는데 다행히 그 집에서도 틀어진 걸 받아들이긴 했나 보더라고요. 시모나 신우이에게서 연락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다만 헤어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친구 놈이 문제였죠. 며칠도 안 돼서 저희 집에 쳐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아빠가 일단 들여보내라고 하시길래 문 열어줬더니 들어와서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근데 눈물 한 방울 흘리기도 전에 저희 아빠한테 손바닥으로 머리통 한 대 세게 맞았습니다. 저는 설마 아빠가 그 사람 때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지라 놀라서 쳐다봤는데요. 아빠가 이러셨습니다. 자네는 오늘 나한테 한 대 맞은 걸로 빚진 거 값 치렀다 생각하게. 자네가 우리 딸 속인 거 괘씸해서 경찰에 고소하려고 생각도 했었지만 둘이 잘 마무리하면 그걸로 된 것 같아서 참은 거야. 근데 왜 우리 딸 못 살게 구는 건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 그렇게 알고 당장 돌아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미 끝난 일에 자네 하는 말 듣고 싶지 않네. 결국 그 인간은 무릎 꿇고 머리 한 대 맞고는 입도 뻥긋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결혼이 우리 둘이서 하겠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차라리 오빠네가 가난한 거면 내가 감수했을 것 같아. 근데 거짓말로 나 속인 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오늘 이후로 다시는 볼 일 없으면 좋겠어. 단호한 말을 듣고 그제야 조금은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과 그쪽 집안의 인연은 적당히 구질구질하게 끝났네요. 결혼 날짜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조용히 파혼 사실을 알렸고요. 솔직히 저희 쪽 입장에선 다행이기만 한 파혼이라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파혼 사정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주변에 알리기 힘들어 파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제일 멍청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파혼하고 나서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 준비하면서 저같이 과도한 혼수 요구로 파혼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더라고요. 딸 가진 부모라면 시집 보내는 딸 흠잡힐까봐 최대한 시댁 요구에 맞춰주는 요구가 많겠죠. 하지만 아들 장가 보내는 걸 장사로 알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대부분 파혼의 사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 마련하는데 억대의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예단비로 몇천만 원을 뜯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빚까지 내가며 해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결혼하고 나서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 100이면 100 후회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저처럼 파혼을 하던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나은 거고요. 꼭 결혼을 해야겠다 싶으면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게 현명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비시댁이 거짓말을 한 거라 합의점을 찾을 것도 없었던 거고요. 엄마 말대로 조상님이 도운 파혼이라 생각합니다. 파혼이라는 경험을 해보니까요. 남녀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누군가를 또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대방 가족의 경제력은 물론 문화나 분위기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혹시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 사연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다들 저 같은 일 없이 무난한 결혼하시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